요즘 기름값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항공권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이참에 마일리지 써서 공짜로 가볼까? 그래서 검색을 해봅니다. 오, 자리가 있네. 뉴욕 왕복 이코노미 좌석 잘 나옵니다. 마일리지도 충분합니다. 이제 결제만 하면 되는데 73만 원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마일리지로 좌석을 잡았는데 왜 7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따라올까요? 이게 웬걸? 공짜 아니었습니까? 이건 단순한 항공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항공사가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 구조 자체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선 PD의 경제브리핑 경제 언팩입니다. 먼저 항공권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항공권 가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좌석 가격인 운임, 공항세 등 세금과 수수료, 그리고 유류 할증료입니다. 마일리지는 이 중에서 운임만 대체합니다. 세금과 유류 할증료는 별도로 현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항공권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운임만 마일로 낸 겁니다. 유료 할증료는 원래 유가가 급등했을 때 그 부담을 나누기 위해 만든 임시요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사실상 상시요금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료 할증료가 0원이었던 시기보다 부과되는 시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유료 할증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에 처음 도입됐고 현재의 33단계 거리비례 구간제는 2016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정 방식은 이렇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단계가 결정되고 비행 거리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는 유가가 폭락하면서 유류 할증료가 0원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유가에 연동되는 구조이니까 유가가 오르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는 게 원래 설계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2026년 4월 유류 할증료가 한 달 만에 3배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기준 3월 6단계에서 4월 18단계로 12단계가 뛰었습니다. 2016년에 현행 체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원인은 직접적입니다. 2월 28일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항공유 가격이 연동돼서 올랐습니다. 4월 유류 할증료는 전쟁 발발 전후의 항공유 가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제 예약 화면을 보면 대한항공 인천에서 뉴욕 왕복 마일리지 항공권 기준으로 유류 할증료가 60만 6천 원, 세금을 포함하면 총 추가 비용이 약 73만 7천 원입니다. 마일리지로 좌석을 잡았는데 현금 70만 원이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유류 할증료가 낮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구조가 유가가 오르면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르고 있는 유가는 5월 유류 할증료에 한 번 더 반영됩니다. 현재 흐름이 유지되면 5월에는 사상 최고 단계인 33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 33단계가 적용되면 뉴욕 왕복 기준 유류 할증료와 세금을 합친 추가 비용이 1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항공사는 유류 할증료를 마일리지로 내게 해주지 않을까요? 마일리지는 항공사 입장에서 이미 비용입니다. 좌석 하나를 마일리지 승객에게 내주면 그 자리에서 현금 수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유류 할증료까지 마일로 받으면 현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연료비가 급등하는 구간에서 현금 유입은 항공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사는 유류 할증료를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인식의 충돌입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좌석에 대한 보상으로 설계했고 유류 할증료는 실비 반영이라는 논리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유류 할증료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부가요금이기도 합니다. 국내 주요 항공사는 대부분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항공권이라는 이름이 주는 기대와 실제 결제 화면 사이의 간극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유료 할증료가 급등한 시기에는 그 간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모든 항공사가 같은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항공은 자사 마일리지로 발권할 때 유료 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같은 거리를 날아가는데 어떤 마일리지를 쓰느냐에 따라 추가 현금이 수십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항공사 간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마일리지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마일리지의 가치가 항공사마다 다르고 유료 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마일 차감량이 더 높은 구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디가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료 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 항공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비용을 반드시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료 할증료 급등은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에 숨어있던 비용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이 구조가 합리적인지 아니면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일리지 항공권에 유료 할증료를 붙이는 것, 이건 정당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바뀌어야 할 구조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경제 언팩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항공권 가격 구조를 해설하는 콘텐츠이며 특정 항공사를 비판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유료 할증료 금액은 발권 시점, 항공사, 노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항공사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